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마지막 산행을 왔습니다. 오늘 갈 산은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6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저 정상하고 위쪽으로 절벽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늘 처음 가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오늘도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가봅니다. 계속 갑니다. 자, 이제 한참 올라와서 쉰다고 또 절벽이 시작되는 쪽으로 또 올라오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황구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성인 줄 알았습니다. 성. 자, 한번 보시죠. 자, 무덤에 옛날 묘자리를 둘리는 둘레석인데, 이거는 완전 성을 산 그 성수준입니다. 야, 이게 물론 여기 바위가 있었지만, 이 바위까지 어떻게 이만큼 천천히 쌓아놨을까요? 무덤도 상당히 오래됐죠. 보면, 복문도 없고 다 끄집고 없거든요.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이게. 자, 오늘 황구가 가야 할 저 절벽이 나타나는데, 도라지가 있는지 일단 여기서 한 5분간만 쉬었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둘레석이 진짜 멋지네. 옛날에 이 정도 무덤을 공사할 것 같으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못 샀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죠. 여기도 있고 저 옆에도 작은 저런 둘레석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 있잖아요. 이 2개가 무덤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절벽에서 600m 절벽 난간의 상층부입니다. 여기서 도라지 삭대를 하나 봤는데, 삭대 굵기가 내 손가락만 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한 개가 아니고 지금 2개거든요. 문제는 이 공간이 얼마 있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삭대는 진짜 큽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자, 지금부터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도라지가 나오고 있는데, 위로 가는 턱수는 다 나왔습니다. 아래 가는 턱수는 나왔는데, 이 몸통이 이 사이로 지금 박혀있냐 안 박혀있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생각보다 아주 굵진 않는데 좀 짧고 빵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계속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도라지가 나왔습니다. 야, 이 공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만 이게 다 컸는 거거든요. 진짜 멋지네요. 야, 진짜 최강 도라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절벽 사이에서. 자, 요거는 오늘 정리해놓고 또 저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로프가 저 위에서 한 40m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마지막 로프가 지금 거의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3m 정도 남았는데, 이게 마지막 턱인데 이쪽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시 올라가서 저 우측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도라지를 이제 이송하려고 포장하는데, 야, 밑에는 아직 단단하네요. 그러니까 이 삭대가 아직 안 떨어졌는 모양입니다. 삭대 굵게 한번 보시죠. 자, 황구가 절벽에서 본 범입니다. 진짜 멋지네요. 도라지 향기가 진동합니다. 자, 아까 전에 저 난간에서 초대물 도라지를 하나 보고 이 중간으로 한번 하강해보고 또 다시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맨 우측으로 이동해가지고 내려오니까 도라지 같은 것은 안 보이네요. 일단 초대물을 하나 얻었으니까 여기다가 이 마사토 흙 좋은 자리에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어 놓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올라가면 이쪽 산은 다 본 것 같습니다. 야, 절벽이 진짜 멋있습니다. 자,
이제 다 내려와서 여기 계곡 있는 데 왔습니다. 여름에 계곡이 시원하던데 겨울 계곡은 스산하죠. 이제 추워집니다. 여기서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 쉬었다가 저 건너가겠습니다. 세수도 좀 하고요. 자, 이제 하산한다고 겨울 건너오니까 절벽 중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저 위에 연꽃 문양 같은 게 있고, 여기 글씨를 좌우에 안각해 놓고 중간에 저렇게 홈을 파놨는데, 이런 건 또 처음 봅니다. 이건 뭔가요? 재단일까요? 야, 엄청 신기하네요. 또 새로운 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야, 황구도 산타하면서 이런 건 또 처음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황구가 올 여름부터 가려고 했던 절벽이 여름 장마에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황구가 몇 번 가려고 했는데 계속 계곡의 수위가 안 줄어들고 물이 허리까지 막 오길래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계속 밀었던 곳을 오늘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 이 버섯 시즌이 빨리 버섯 시즌이 끝나고 바로 가려고 했는데 한 여름의 시즌이 끝나고 한 9월달, 10월달 가려고 하니까 또 이 버섯 시즌하고 겹쳐버려서 황구가 그 절벽이 계속 밀리는 절벽이 오늘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절벽에서 황구가 뭐 올라가면서 도라지 삭대들이 좀 날린 게 있길래 야, 자원은 있구나, 초대문이 과연 있을까 싶었는데 그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 600m 절벽, 상층부 제일 정상의 절벽이 한 100m 정도 되는 절벽이 있거든요. 거기 난간에 딱 올라갔을 때 멀리서 삭대가 하나 딱 보이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야, 도라지 삭대 치고는 도라지 삭대 치고는 좀 굵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게 과연 도라지 삭대면 황구 새끼손가락만한데 도라지 삭대 같으면 길이가 메다 최하 2, 30, 크게는 메다 50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데, 정도 손가락 굵기 정도 삭대되면. 근데 도라지 삭대가 한 80cm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황구가 저게 도라지 삭대니까 한참 봤습니다. 한참 자세히 보니까 달려있는 시방이 도라지 시방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황구가 로프 타고 내려가서 체격 좀 확인해 보니까 삭대가 한 개는 있고 한 개는 부러져 가지고 한 뼘 정도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삭대가 두 개죠. 손가락 굵기만한 삭대가 두 개였습니다. 영상에 보셨다시피. 그래서 황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라지를 이제 채취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도라지 삭대가 짧은 것은 외부적인 그 어떤 힘이나 충격으로 인해서 산양이나 염소가 뜯어먹어가지고 아니면 비바람이 치면서 그 삭대가 크면서 부러져가지고 삭대가 짧아지는 환경도 있고, 또 하나의 가설은 이 수직직벽 그것도 제일 정상에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워낙 많이 치니까 도라지 삭대 자체가 굵게 올리진 않습니다. 원삭대가 굵으니까 이것을 길게 안 올리면 또 부러지거나 이렇기 때문에 지가 수년간 겪어본 바로 인해서 도라지 자체가 삭대를 길게 안 올리고 한 80cm, 1m 이하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시방이나 꽃을 맺는 그런 환경 같았어요. 그러니까 전자나 우자나 둘 중에 한 개겠죠. 외부적인 환경에 인해서 도라지 삭대가 부러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도라지 자체가 그런 환경에서 견디기 위해서 생존하고 살아남고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렇게 크는 것처럼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어느 것인지는 잘 모르겠죠. 그리고 오늘 도라지를 가와가지고 황구가 박스에 그 사진 촬영한다면서 하면서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 도라지 뿌리에 물이 가해지면, 습기가 가해지면 도라지 뿌리의 원래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수석하시는 분들이 수석에다가 분무기로 물 뿌리면 수석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 나타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도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가해보거나 물을 씻어보면 도라지 뿌리들이 세시하게 나타나거든요. 상처를 안 주고. 보니까 도라지 뿌리 자체가 생각보다 밝게 나오고, 그러니까 흰 것은 아닌데 생각보다 밝게 나온다는 거하고, 밝다는 것은 이게 어려서 밝은 것, 도라지가 별로 안 커서 밝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아니면 도라지가 아직까지 세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양이 색깔이 좀 밝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황구가 봐서는 오늘 절벽 도라지의 나이는 최하 50년 이상인데, 도라지가 밝은 빛을 떼는 건 아니면 뿌리의 힘이나 세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척박한 환경에서 그 흙이 만약에 한 1m 정도만 있었으면 도라지가 지금보다 훨씬 길고 굵게 자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흙이 길이가 얼마 없었잖아요. 한 6, 70cm 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가 도라지, 보통 저런 데 화강암 청백에서 도라지가 나오면
짧고 빵빵한 게 보통 나오는 것인데, 황구가 앞전에 소장님처럼 저런 도라지처럼. 그런데 이 도라지는 어느 정도 몸집을 키웠으면 더 키우진 않고 다음 뿌리를 또 내리고 다음 뿌리를 또 내리고 해서 도라지의 총 뿌리 수가 한 10가닥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10개나 뭐 8개에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세력이 좋은 도라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치면 나이는 50살인데 신체적 나이나 눈에 보이는 젊어 보이는 것은 한 20, 30대로 보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의 도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황구가 봐서는 힘이 좋고 세력도 좋습니다. 그리고 절벽에서 저 정도 굵기의 삭대를 올리고 시방을 맺고 꽃을 핀다는 것은 저는 많은 꽃을 피우고 많은 힘을 올리면 도라지의 뿌리에 힘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도라지는 굉장히 뭐 하여튼 엄청나게 젊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하여튼 싱싱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하여튼 생각지도 못한 도라지가 왔습니다. 자, 저것은 환자분이 아픈 분이 의뢰를 한 적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내려오다가 그 절벽에 이렇게 한글을 글판하고 이렇게 마해를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오늘 저것이 뭔지 몰라서 황구가 한문을 모르니까 한문을 잘 하시는 우리 선배님들한테 또 급하게 무전을 쳐가지고 긴급 문자를 넣어가지고 이게 누구 이게 뭐냐고 뭘 가르치냐고 물으니까 기봉당 대사라는 분의 그런 부조랍니다. 그러니까 부조라는 것은 뭐냐면 그 황암 절벽을 파서 글을 파거나 무덤을 만든 것을 마해라거든요. 마해라는데 마해를 해가지고 거기서 오늘같이 이 사리암이나 이렇게 무덤을 만들면 마해 부조고 거기 황암 절벽을 깎아가나 파가지고 그 조각을 뭡니까 안각을 해가지고 부처의 그림이나 부처상을 새겨 넣으면 그것이 마해불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 괴산 쪽에서 받는 것은 마해불이고 이것은 마해부조죠. 그래서 오늘 마해부조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황구가 이제 그것을 누구 건지 알았으니까 또 인터넷 한참 몇 시간 동안 뒤졌습니다. 뒤져보니까 우리나라에 마해부조가 몇 군데 있는데 다른 데 있는 부조들은 그 절에 아주 큰 공덕을 내리신 그런 사대부의 그런 집안들이나 사람들 아니면 그 절에 큰 공을 큰 재물을 시주하신 그런 분들 절에 큰 업적을 남기신 분들 이런 분들의 무덤을 절벽에 황황암 이렇게 마해를 만들어가 부조를 만들고 거기다가 사리함을 보관하고 이런 것인가 절에 아주 공덕이 큰 공을 끼친 사람이겠죠. 우선 사대부의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부조는 있는 걸 봤는데 오늘 절에 고성들의 그런 사리함을 보통 사리탑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리단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걸 봤지만은 절벽에 이렇게 깎아서 만드는 것은 거의 드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기봉당 대사의 그러니까 아주 고성입니다. 대성사의 아주 고성인데 그분의 그런 사리를 보관한 그런 마해 부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가 그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절벽이라는 것은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뭐 산에 오르고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강의 도라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오면서 이렇게 예스민들이 남긴 그런 발자취나 흔적들 아니면 옛 고승들이나 이런 분들이 남긴 황암 절벽에 새긴 글들 이런 거 흙에다 아니면 나무에다 글을 새기면 그것은 100년 이상 못 가지만 황암 절벽에 안각을 하면 이것은 작게는 1, 200년 많게는 1000년, 2000년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기봉당 대사님 이분이 대성사의 아주 고성인데 이분이 언제부터 살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이런 연역들은 잘 없다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래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기봉당 대사의 마해 부조를 봐서는 절벽을 글을 판 것은 정으로 파는 것처럼 그런데 이거 절벽을 단면에서 자른 느낌은 아주 정밀하게 완전 칼로 한 번씩 벤 듯이 굉장히 일정하거든요. 그것을 봐서는 현대 장비로 한 것 같은데 현대 장비가 그 산꼭대기의 계곡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도 수십 년 전에 짧게는 수십 년 전에 많게는 수백 년 전인데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황구도 잘 모르고 굉장히 하여튼 황구가 봐서는 원절벽을 저렇게 반듯하게 정으로 아니면 이 기술로 깎을 수 있는 기술이 있냐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구가 또 이렇게 문을 찾다 보니까 이 대성사에는 이런 전설이 내려온답니다. 금포정 부도골이라 해서 이 대성사에 아주 고성들이 열반에 들어가서 그런 사리들, 진신사리나 이런 것을 그 고성들의 사리를 보관한 그런 부도골이 그 사리를 보관한 절벽 속에 절벽의 어느 곳에 보관한 곳이 한 2군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한 곳이 어디냐면 기봉당 대사의 그 부조가 오늘 황구가 받는 것이 한 개고 또 한 개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게 뭐냐면 이
아주 오래전에 그 몇백 년 전이겠죠. 이 황정이란 것은 신들이 논의던 절벽이란 신들이 논의던 바위라는 이런 뜻인데 이 대성사에 신보도사라고 하는 아주 백발된 도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스님은 아닌데 그 도인인데 불도가 굉장히 높고 굉장히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진짜 완전 신선이 될 정도의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 황정산 어느 곳에서 응가하다가 입신을 하셨는데 그분의 사리를 보관한 부덕골이 또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평상시에 거주하던 곳을 그러니까 절벽 어느 공간이나 동굴 같은데 거주하면서 그곳에 어디다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이 절벽 사이에 어느 곳에 있다는데 그것은 아직 아무도 찾지 못했다 하더라고요. 한국가 한 2년에 3년에 걸쳐서 그곳에 절벽 골짜기 절벽이란 절벽을 거의 다 뒤져봤거든요. 한국가 한 2년 전에 우연히 산을 내려오다가 수십만 톤 되는 그 절벽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절벽 안에 동굴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한국가 이 동굴 속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흔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아주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 최근에도 몇십 년 전에도 사람이 거주했던 것 같은데 그곳인지 아닌지는 한국은 확실히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신보도사가 거주했던 그 굴이나 그런 것은 거기도 이 절벽에 이 글로 안각해놨다는데 그것은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또 산행지가 그쪽으로 되면 한국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진짜 동굴이나 이런 굴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찾아보고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황구가 산을 타면서 아주 상당히 하여튼 멋있고 또 다른 재미입니다. 이렇게 절벽은 역사입니다. 진짜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이 재밌습니다. 황구도 일단 문헌을 막 뒤지고 이러다가 또 찾고 이랬는데 다음에 또 이렇게 신보도사의 그런 부조도 황구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물을 찾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강의 도라지도 보는 것도 재밌지만 이런 것도 찾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거든요. 도라지가 오늘 어마어마한 게 왔기 때문에 이것은 환자분들한테 보내고 앞전에 절벽에서 가져온 진짜 100년 된 슈퍼 납작이 이거는 황구가 수동 123호 병을 다시 주문했으니까 오면 그것도 당금하고 멋진 모습으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